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이중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교수님, 예. 청와대 대변인 예. 김의겸 예. 씨가 흑석동 뉴타운 지역, 예.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16억 원의 빚을 내서 26억 원짜리 예. 아마 좀 주상 포각 건물인 것 같아요. 2층. 이 건물을 사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노후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딱지를 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 사업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업체가 하니까 이거 되겠구나 이래서 산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든지 돈 늘려보고 싶다든가 재산 늘려보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김의겸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청와대 들어와서 입 바른 말을 아주 용기 있게 용감하게 또 잘하는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도 소위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 나니까 청와대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이렇게 좀 뭐랄까 오만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많은 그 지탄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언론들에서 좀 청와대에 대해서 좀 거슬리는 그런 기사를 쓰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본변인이구나 이런 또 비아냥까지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대변인으로서는 언론이라도 이를 상대를 해서 또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좀 더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렇게 뭐든지 설명해주고 해명해주고 또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그 잘못된 게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자리인데 이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얼마 전에도 그 왜 청와대 그 경호원 칠성시장에서 대구 칠성시장에서 그 군중이 운집한 곳에서 아니 거기 이 기관단총을 보도록 내놨거든. 거기도 보니까 방아쇠 근처에 손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경호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좀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뭡니까 그 공항 사진 그 외국 원수 왔을 때 경호하는 사진 정복 입고 말이죠. 총 들고 경호하는 그 과시 경호입니까 위력 경호입니까? 그거 하는 장면 사진을 6개나 꺼내놓고 이봐 옛날에도 이렇게 했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억지 주장인데 과거 정권에도 이런 사복 입은 이런 그 경호원들은 절대 그런 무기들을 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좀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그런 경호를 하지 말라고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뭐 그것은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청와대 대변인이 누굽니까? 뭐 그 위에 홍보수석도 있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늘 대통령의 뜻을 청와대의 의중을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전달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내에.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심과 평등, 개혁을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이런 것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좌파 정권이라는 것은 청렴하고 공직자로서의 그런 본분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간판 스타급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그런 의혹을 받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게 옳은 처신이냐 이거예요. 공직자로서의 옳은 처신이냐. 개인이나 기업인이 뭐 재산을 늘리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대변인은 뭘 대변했느냐. 대통령의 정책적 목표라든지 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까지도 대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가치관 이런 그렇죠. 것도 대변해야 돼. 근데 그걸 앞으로는 그걸 대변하고 뒤로는 일단 이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 투기지. 왜냐하면 투기죠. 25억 7천만인가 이거 사면서
16억 원을 빚을 냈다면 이건 투기지. 자기 재산은 또 얼마입니까? 뭐 1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이건 노후 도박을 한 거라니까요. 예, 그 14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16억 빚을 내가지고 했으면 이걸 누가 투자라고 보겠습니까? 투기죠. 근데 투기도 확실한 그 전망이 있는 투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제가요. 예. 그 흑석동 이게 재개발 구지역입니다.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지역을 제가 좀 알아요. 그쪽에 좀 많이 다닌 적이 있어서 뭐 등산을 많이 다니라고. 투자한 건 아니고. 그 뒤쪽에 그 산길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가봤는데 오다 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아주 노른자의 지역입니다. 지금 한참 개발이 진행 중인데 지난해 5월에 롯데건설이 아마 현대하고 아주 치열한 각축전 끝에 이 재개발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이런 좋은 회사가 재개발을 하고 또 다른 그 지역들도 지금 재개발해서 부동산 그 아파트 값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김 대변인이 이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거기에 살련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가격 상승 요인을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딱지를 사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 26억인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한 5, 6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그만큼 내서 샀는데 그 정도 안 오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확실한 전망을 보고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김의겸 대변인 같은 그런 지위에 있지도 못하고 그런 이를테면 뭐 10억씩 이렇게 대출 받았잖아요. 그런 대출 받는 이른바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그냥 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서민들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게 없지. 근데 이분들은 뭐 그 자리에 앉아서 느긋하게 국민들한테는 청렴, 결백 이런 걸 주장해가면서 또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적폐 뭐 이렇게 떠들어가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앉아서 실리 챙길 건 다 챙기고 이러면 도대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문 대통령이 뭘 추구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대변인이 이렇게 하는지 문 대통령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집권 초에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춘추관, 기자들이 있는 데가 춘추관이죠. 거기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회견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인사청문회가 어제까지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관 후보자들마다 거기가 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진영 장관,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 용산 참사난데 딱지 사가지고 한 16억 원을 눈 깜짝할 새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장관 후보자들도 그렇고 청와대 지금 간판이고 얼굴인 대변인까지도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아마 시중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권이 뭐 촛불 정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정권 아니냐 이런 변향도 나올 만해요. 주택 수집가 정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부가 그런가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비서관 이상 참모진 46명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랍니다. 그 다음에 장관급 18명 가운데 7명이 다주택자랍니다. 이만하면 이분들은 취미가 주택 수집 취미를 가진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어렵다 이래가지고 취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영업 안 되죠. 뭐 이래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 흐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니까 좋다고. 견실하다고 그랬죠. 견실하다고. 할만하네. 왜냐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흐름이 좋잖아요. 손혜원 의원도 목포에 뭐 20여 채인가 사놓고도 그 문화유산 개발에다가 계속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희금 대변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분이 이 부동산을 흑석동 뉴타운에 부동산을 산 시기도 문제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뭐 2017년부터 지난해도 2018년에도 9.19 부동산 종합대책청 정말 부동산 투기, 부동산 광풍
이걸 잡기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기울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9.19 대책 지난해 9.19 대책이 나오기 한 서너 달 전에 이 김은겸 대변인은 이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변인은 몰래 쓱 가서 투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4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김현미 장관 내년 4월까지 집을 안 팔고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다 팔도록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 이 참모들은 다 몇 채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들은 해명을 그래. 아이 뭐 안 팔려서 또 뭐 시골에도 뭐 이렇게 집이 있어야 하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해명들을 들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데 김의겸 대변인까지도 그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대변인까지도 이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인 그런 시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 투기를 했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대통령 지시사항 따로, 장관 참모들 행동 따로, 이 따로국밥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하거나 김현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웃으면 선수끼리 뭘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해? 그 말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재산은 늘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고위공직자가 뭐 도덕적으로 도덕 선생까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덕 교사까지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최소한 상식선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이거 모습이라든지 그런 행동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요번에 그 7명 뭡니까 그 청문할 때도 이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안 송구 성문회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만 버티자. 그래가지고 뭐 자기 소신이요 뭐시고 다 버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오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다 임명해 주니까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지위도 있지만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지위를 주고 권한을 준 것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공복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준 건데 그런 지위와 권력과 정보를 자기 재산 늘리는데 다 사용했다. 이런다면은 그게 무슨 공직자입니까? 그러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고 또 재산을 이용해서 또 더 좋은 자리를 만약에 탐한다든지 이게 옛날에 보면 부정부패 전형적인 그 고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끊었다고 생각했지. 뭐냐면 뭐 자기들 말마다 촛불 혁명 정부니까 적어도 혁명적 정신으로 그런 모든 과거의 부패와 이제 절연하고 우리는 오직 청렴결백하게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을 또 아픈 국민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맹세했을 텐데 그 맹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투기로 나타나니까 이걸 우리가 웃어야 될지 정말 울어야 될지 기가 막힐 일이죠. 예. 뭐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는 적어도 뭐 이 교수나 저나 언론인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인이라든지 또 군인들, 교사들 정말 명예를 존중해야 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과 명예를 같이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적어도 뭐런 돈 이런 것은 적정한 선에서 월급 받으면은 또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부유층으로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면은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살 정도만 되면 된다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뭐 과거 정부도 뭐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그 부도덕한 행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국민들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낄 거예요. 좌절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거 정부는 깨끗했는데 이번 정부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 그렇죠.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뭐랬냐면 이제 과거의 그런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서 이제 그걸 청산하겠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2년 되는 지금까지도 청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뒤로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맨날 뭐 뒤로 앉아서 호박씨 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저 국민들한테 나중에 그 얼굴 들고 대통령님들 나와서 기자회견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 더 좀 김의겸 대변인과 관련해서 따져볼 사안은 아까도 뭐 부채가 지금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인데 한 10억 2천 그리고 개인 부채가 한 3억 6천 뭐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가서 은행에서 10억 이상 자기 지금 집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지 뭐 부인이 교사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대출을 아주 꽉 조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가서 뭐 매덕도 얻을 길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개인 사인이 이렇게 3억 6천 아마 이 교수님 가서 어디 가서 100만 원만 빌리더라도 웬만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수입이 고정 수입이 그리고 없으니까.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과거에 대변인한테 사실은 대변인이 늘 얼굴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지 직급으로는 1급뿐이 안 됩니다. 차관급도 안 돼요. 1급인데 이 대변인한테는 관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전세 그럼 4억 얼마인가 5억인가 그 돈을 말하자면 이 부동산 투자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변인한테 관사를 주었다는 것은 물론 뭐 다 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사가지고 살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세금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로, 투기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김의겸 대변인한테 은행이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해주고 사인 간에도 이렇게 뭐 돈을 빌려주고 거의 큰 돈을 그런 것은 결국 그 김의겸 대변인의 특권, 특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설사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의겸 대변인한테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뭔가 나중에 뭐 보다 뭐 이렇게 도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 그런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얼핏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억씩 월급쟁이한테 10억씩 만약에 대출해준다? 부동산 담보거리도 없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누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뒤에서 보증해주지 않았을까? 그 대통령이 해준 건 아니겠죠? 글쎄 뭐 대통령이 뭐 청와대 누가 해줬구나. 그 청와대는 무슨 담보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건 보증이 아니라 이렇게 전화를 해줬겠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부탁하지를 않아요. 뭐 혹시 그렇게 대출이 가면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뭐 부탁이라든가 하면 청탁이 어찌고 되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만나 보세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저 요건에 안 갖춰주면 절대 주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건 꼭 붙이죠. 그럼요. 네. 안 붙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김의겸 대변인이 맨날 입만 열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이, 가장 정확한 말만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정권의 이 담당자들은 항상 공명정대한 것, 정의로운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중에 하나 끼어들면은 이분이 한겨레 기자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논설위원들 했을 때 서민을 위하는 가장 그 많은 그 논설 뭐 이런 칼럼들을 쓰면서 정말 이 불평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감을 드러낸 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붕괴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배가 든든해야. 그래서 그러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남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자체를 우리가 뭐 여기서 비난할 일 전혀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다 잘 살아야 그게 저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이 그런 명예, 돈 이런 것은 있으면 명예를 추구하면 지위를 추구하면 돈은 좀 그렇죠. 돈 욕심은 좀 줄이고 돈을 꼭 부자가 되고 싶다면 명예나 지위는 탐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특히 경주 출신이니까 경주 최부자 일화 잘 아시잖아요. 제가 경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주 출신이니까. 경주 최부자가 12대 만석군입니다. 그다음에 9대 진사 집안이니까 엄청스러운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집안에 가훈이 있습니다. 6개 가훈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2개만 말씀드리면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이건데 진사는 벼슬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벼슬 라이센스지 벼슬 자격증이지. 그렇죠. 그런데 진사 생활은 벼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벼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우리는 부자니까 부자만 하지 벼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자를 하더라도 만석 이상 더 늘리지는 마라. 이건데 전 그 정도의 무슨 뭐 그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금도 같은 걸 좀 가질 수 없을지. 예,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또 하나 뭐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삐딱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비판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죠. 언론이 좋은 얘기나 하고 잘했다고나 하려면 그게 홍보인이고 홍보면 홍보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이런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것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매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어제 이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 재산이 한 20억 한 2천만 원,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억 한 3천만 원, 조국 민정수석 한 54억 8천, 이분은 한 55억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시가로 따지면 뭐 한 100억 될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건 뭐 좋아요. 뭐 이 정도 또 위치에 있으시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파트 한 채가 지금 워낙 올라가고 비싸니까 될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그 늘어난 재산이 1억 한 4천 돼요. 그렇죠. 예. 또 이낙연 총리는 2억 한 9천. 조국 수석도 한 1억 이상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산이 늘었어요. 뭐 재산 늘 수도 있죠. 알뜰히 아껴가지고 이렇게 재산 저축도 했고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투기가 아니고 뭐 건전한 뭐 투자를 통해서도 늘릴 수도 있는데 과연 총리 또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대통령 월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월급이 연봉이 2억 2,479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1억 좀 안 되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저축했다 이 말인데 네. 뭐 저축 정신은 좋은데 네. 저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하고 또 최저임금 뭐 인상 정책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일을 놔버렸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영업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그다음에 그 뭐 알바이트 하던 이런 사람들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 전부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단절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그 직장에서 이제 직장 딱 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야, 대통령, 물론 대통령이 이제 가난하게 살면 안 되죠. 대통령은 부자여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저렇게 또박또박, 꼬박꼬박,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니까 저분들은 우리 사정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정말 뭐 무슨 소득주도 성장론인가 뭐 이런 여파로 정말 너무 팍팍하고 지갑이 다 비었지 않습니까? 예. 경제는 어떻게 보면 파탄이라고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 총리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1억이 넘는 재산이 늘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과거 전 대통령과는 달리 공적인 일에만 정부 예산을 쓰고 그냥 개인적인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이런 저런 것들은 공적인 일이 아닌 것은 딱 잘라서 내 월급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외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데 김정숙 여사 그 복장도 보면 상당히 우리 속된 말로 빚가번쩍해요. 그런 옷들은 공급으로 산 건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논란이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내 돈으로 샀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은행 계좌로 보내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최순실한테 보내줬다고 이렇게 뭐 해명을 하고 말았는데 과연
대통령 부인한테 협찬은 안 되죠. 대통령 부인한테 어떻게 협찬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비쌀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되는데 문 대통령이 저 재산이 20억 1,600만 원 이렇게 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저 왜 가끔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산 대저택이죠. 땅은 보니까 아주 크게 크지만 그 땅값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 겨울이 흐르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집은 이제 낡았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저 20억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시장 때나 뭐 대통령 때 자기 월급은 저 사회에 환원한다 해서 내놨거든요. 그 내놨는데 모르지 또 그분이 뭐 그런 걸 공금을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대통령쯤 되면 그 정도의 그 국민에 대한 이런 어려운 국민 요즘같이 이래 어려울 때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도 제 월급 전부 어떻게 내놓겠습니다. 뭐 이런 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나왔지만 본인 재산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한테 좀 뭔가 정치적 이벤트 차원에서 그렇게 자기 봉급은 내놓고 또 뒤로 많이 챙겨갖고 지금 재판받고 있지 그랬을 수는 있는데 문 대통령은 변호사는 라이선스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퇴직 이후에 책 한 권 쓴다든지 어디 가서 강연한다든지 이런 돈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월급 받으면 꼬박 챙겨야죠. 챙겨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어려울 때는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좀 이 국민에 대한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도 표시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의원들은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뭐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국회의원들도 지난 1년간 재산이 한 79%가 늘었어요. 79%가. 그 중에 1억 이상 는 사람이 149명입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지만 300명도 다 안 되지 않아요? 298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재산이 1억씩 늘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참모, 아마 장차관 재산도 이제 공개되면 다 나올 텐데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서민들의 삶을 팍팍한데 고단한데 그냥 1년에 1억 이상씩 돈을 버니까 이 고위 공직자라는 자리가 돈 버는 자리구나. 참 한심합니다. 아니 뭐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가 뭐 1대 99 사회 이야기하면서 왜 분노해 하는가 뭐 이런 것도 그런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그 책 때문에 또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했죠. 그 누가 지금 분노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까? 이분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오직 서민들만 위해서 무슨 뭐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소득주도 성장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경제를 굉장히 왜곡시켜 놨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서민을 보호해주고 보듬어주기는커녕 지금 이분들이 바로 서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다.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과 저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입만 아픈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입만 아프더라도 우리라도 떠들어야죠. 떠들어야죠. 우리라도 해야 합니다. 그럼요. 어쨌든 타상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공직자의 본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동산 투기는 공직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또 시청자 여러분이나 참 마음이 허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